안녕하세요. 똘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일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일기 신도시가 조금 뜨겁죠. 재건축 이슈가 조금 이슈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들 관심 많으셔서 그중 일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리벤지 매치, 일산과 분당. 최근 들어서 이제 일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분당 중심축에서 일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면서 일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기 신도시 왜 생겼나요? 뭐 신도시 생기는 이유는 뭐 늘 같죠. 집값이 폭등하면 신도시가 생깁니다. 당시에 서울 주택가격 폭등이 있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들이 계획이 됐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군데의 일기 신도시가 계획되고 1990년도 초반에 전부 준공이 되면서 100만 명 분산 효과를 낳았죠. 자, 1989년도 발표했는데 1996년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단지가 5개의 신도시가 준공이 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정권,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당시에는 그냥 국가에서 이 돈 줄 테니까 나가 이러면 그냥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할아버지 막 때리면 깡패들 와가지고 깡패 조폭들 와가지고 막 때리면 막 손녀딸이 막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요 이러고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보상 데모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보상 절차가 뭐 진짜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보상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빠르게 건사들 뭐 빠르게 짓고 그래서 중공이 굉장히 빨랐어요. 당시 뉴스 기사들 이렇게 찾아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래로 짓는다. 철골이 뭐 녹이 쓴 그런 철골로 짓는다. 그래서 분당 아파트에 살면 무너지고 뭐 죽는다. 뭐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현재까지 뭐 안 무너졌죠. 아직 재건축도 못 하고 있으니까.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사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군사정권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만 보시고 3기 신도시가 뭐 금방 될 것처럼 뭐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상 절차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3기 신도시들 보면 뭐 50% 60% 보상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10% 20% 그분들이 이제 강성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 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 가격 분포들을 보면 일단 분당이 압도적으로 금액대가 좀 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평촌, 아무래도 경기 남부권, 과천 아래쪽이다 보니까 평촌 범계 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3번 너무 아래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동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반도체 베이스로 이제 생겼던 신도시인데 삼성 반도체가 전부 이전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반도체 공장은 페어차일드라는 회사한테 팔아넘기고 대부분 동탄, 화성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중동 지역은 좀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으나 지금은 굉장히 조금 금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일산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큰 규모만큼 뭐 킨텍스 쪽이야 뭐 분당이나 평촌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또 GTX 뭐 종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킨텍스 쪽은 또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금액이 좀 세게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금액대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산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현재까지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일기 신도시 특징들은 현재로서 교통망 자체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이유는 일단 외곽순환고속도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3호선, 4호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하시는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거 편의성 자체는 굉장히 높죠. 시간이 또 워낙 많이 지나기도 했고 자 그래서 많이들 비교하는 게 뭐 분당과 일산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분당이 더 살기 좋다 일산이 더 살기 좋다. 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분당이나 일산 둘 다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기에는 별 차이점이 없어요. 예. 다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넘어가서 보자고요.
자, 일단 일산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는 일산을 조성했을 때 서울의 중심부는 종로 광화문이었어요. 거기를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일산 같은 경우 초기에 분당보다는 강한 모습 보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도시였죠. 자,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강남과 이어지는 도시로서 성남 판자촌에 지어진 가난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당의 위세는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 이유도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은 얼마나 어디가 더 살기 좋은가? 과연 분당이 더 살기 좋아서 가격이 오른 건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주거 요소 비교해 보면 일단 일산 같은 경우는 낮은 인구 밀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주거하기에는 또 편리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 비율도 27% 높은 편이고 한강 호수공원 굉장히 가깝고 대학 진학률만 따져봤을 때는 분당 대비해서 약하지 않아요. 우수한 학원가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층 저층단지, 예전 1990년대 후반 드라마들 보면 대부분 일산에서 촬영했어요. 일산의 그 전원주택 이런 게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혹은 로코 있잖아요. 로맨틱 코미디 이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던 지역이었고 일산이 아마 그 당시에 드라마 영화에 많이 일산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던 그래서 저층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주거 편리함도 있고요. 그래서 용적률은 분당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낮아서 이런 부분들이 일산의 강점이다. 분당 같은 경우는 일단 녹지 비율이 좀 낮아요. 낮고 그래도 탄천이나 율동공원이 있어서 뭐 거주하시는데 공원 이용이 불편한 건 없고요. 뭐 대학 진학률, 우수한 학원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파트 비율은 일산보다 훨씬 높고요. 용적률도 훨씬 높습니다. 건폐율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딱 따져봤는데 주거하는 환경 측면에서는 뭐 교통, 뭐 교육,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업,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고 에코는 일산이 좀 강하다. 자, 문화적인 요소 따져보게 되더라도 일산 같은 경우도 아쿠아 플래넷 원마운트,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라든가 주변에 또 행주산성도 가깝고 조합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도 일산 다 갖출 건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도 율동공원, 그다음에 성남 아트센터,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또 행주산성에 또 버금가는 또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있고 탄천운동장 있고 해서 이 점 봤을 때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주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상업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일산 하면은 뭐 아까 드라마도 말씀드렸지만 라페스타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라페스타, 웨스트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롯데아울렛 이런 것들, 백화점, 킴스클럽, 스타필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분당 뭐 말할 거 없죠. AK백화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그래서 분당이나 뭐 일산을 봤을 때 상업시설에서도 뭐 크게 어디가 훨씬 우수하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따지긴 어렵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주거적인 측면이 별 차이가 없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어찌 보면 일산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걸까요? 1990년대에 둘 다 중공이 났는데 결국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한 2004년, 5년, 6년 이때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생기면서 분당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는 오른 만큼 그만큼 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최근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 요 아파트 회복기 상승기 그리고 최근이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 커지는 타이밍에서 분당이 급작스럽게 일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산 안녕 나 먼저 간다 이러고 훅 가버리는 현상을 보이게 됐어요. 저는 이 차이를 어디서 오는 거냐고 말씀을 늘 드리냐면 산업에서 말씀을 드려요. 산업. 결국 그 도시가 도시 자체에서 직주근접을 할 수 있고 그 지역 내 소득이 올라가느냐 이 점이 늘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늘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별 지역 내 GRDP를 따져보면 지역 내 GDP죠. 그래서 GRDP를 따져보면 뭐 그래프에서 알 수 있지만 분당 지역의 GDP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산이나 평촌이나 중동보다는. 저는 이것이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분당 지역의 집값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이만큼 소득 수준의 성장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넘버원으로 봐야 되는 1순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GDP 차이가 나는 걸까요? 뭐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죠. 시작은 주거지로 시작했으나 일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방송 컨텐츠 쪽 이런 산업들이 유치가 계속 되고 있었죠. 킨텍스, 뭐 MBC, EBS, CJ 제작센터, JTBC 이런 방송과 문화 콘텐츠 관련된 쪽으로 산업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이고, 분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IT 하드웨어를 하는 업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됐어요.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뭐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뭐 현대라든가 두산이라든가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분당 쪽에 포지션을 많이 잡고 포지셔닝을 하고 그쪽에 이제 회사들을 많이 설립하고 이전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분당에 일자리가 더 많고, 이런 회사들의 소득 수준이 에버리지 평균이죠. 에버리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지역 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은 종로 광화문, 서울의 중심부였던 종로 광화문 베이스의 도심에서 연결이 되는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베이스에서 브릿지가 연결되는 도시예요. 자, 강남과 종로 광화문 이 두 지역의 GRDP는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강남이 지역 내 소득이 가장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하고 근접성이 있는 출퇴근 거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분당 쪽이 종로 광화문 쪽에 베이스를 둔 일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집값의 지속 상승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라는 이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어마어마한 또 기업들이 입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내 소득이 굉장히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죠. 그것이 2017년, 18년, 19년 분당 집값을 다시 한번 크게 뛰게 만드는 또 하나의 효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유치와 성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일산 방송문화 콘텐츠. 물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많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들은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물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축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일산은 이제 망한 겁니까? 아니요. 자, 일산에 대해서 기회 요소하고 미래 요소 추가로 보자고요. 일단 GTX 뭐 동탄 수서 구간 개통했지만 이거야 뭐 일단은 형식적으로 개통한 거고, 이 개통이 이제 결국에는 서울을 거쳐서 이제 킨텍스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킨텍스하고 동탄까지 이제 완전 개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완전 개통이 되게 되면 신교통수단이 일산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일단은 일산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끝난 상태예요. 네, 근데 토지는 다 있는데 개발이 왜 안 되느냐. 뭐 정치적 이슈긴 하지만 근데 또 이게 또 접힐 수도 있겠죠. 근데 접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킨텍스는 할리월드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중심부에 이제 케이팝 아레나라든가 CJ 라이브 시티, 그리고 EBS CJ 제작센터, 그리고 뭐 방송지원센터, 그에 맞춰서 이제 관광산업 유치할 거니까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이 일산 킨텍스를 중심으로 호수공원 아래쪽에 대거 계획이 돼 있고 개발하려는 로드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로드맵이 이루어지면 지역 내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일자리는 맞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수준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팟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이 부분은 일산의 소득을 싹 교체해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일산의 현재의 값어치와 미래의 값어치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포인트 하나 잡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크노밸리 부분을 이제 판교에서도 성공을 했으니까 뭐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뭐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지. 글쎄요, 일산 쪽이 아마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하고 어울리는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초장기적인 시안으로 본다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도 호재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강하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힘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자, GTX도 뚫리고 지역 내 소득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 그런데 이 타이밍에 뭐가 나와요? 네, 그렇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면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왜 일산이 중요하느냐? 일산은 아까 포인트가 뭐였죠? 건폐율이, 용적률이 재건축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리죠? 보너스 포인트를 받기에, 무상 지분을 받고 재건축하기엔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일산이 이 5개의 신도시 중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죠. 자, 분당 평균 184, 일산 169, 평촌 200, 삼본 200, 중동 226. 자,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재건축하면 일산이 가장 유리하겠구나. 이 보너스 포인트까지 받게 되면 일산이 가장 수익이 재건축하기에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산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싼데 비싸게 팔 수 있다. 자, 투자는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비싸지려면 주변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분당은 없어도 일산은 있잖아요. 지역 내 소득이 성장해야 되는데 일산에 소득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재건축 이슈까지. 일산 이제부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역 아닐까요? 또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시 확장론, 도시 성장론에 기반해서 이제 부동산을 보게 되면 평촌 살기 좋죠. 근데 평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분지. 뭐예요? 주변으로 도심을 더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가 없다. 왜? 주변에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도심들이 둘러싸고 있고 분지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의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김포, 또 바로 위쪽에 뭐가 있죠? 파주, 아래쪽에는 뭐가 있죠? 고양시. 주변 땅덩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고양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아래쪽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파주 쪽이나 또 김포 쪽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산 자체에도 아직 토지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산 신도시는 좌우 동서남북으로 아직도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발 여력이 있는 토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부동산, 그 도심의 정중앙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되죠? 계속 오르게 되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산은 아직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 여력과 성장에 대한 미래, 부동산 개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단기 수익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산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진다면 지금 일산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회의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일산 똘스님 말대로 좀 기회의 땅인 거 알겠어요. 그럼 일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A급지 뭐죠? 킨텍스. 그죠? 킨텍스 아파트 가격은 파스타일 기준으로 12억에서 14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싸지가 않죠. 웬만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대라고 비교해도 A급지 킨텍스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개발 론드맵이 같이 짜졌기 때문에 다 새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대가 좀 있고요. 그래도 이게 뱀의 머리이기 때문에 A급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 GTX도 개통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B급지는 전통의 강자, 일산 신도시의 시범단지, 뭐죠?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뭐 주역, 마두, 정발산 이쪽 역세권 다 호수공원 끼고 있고 상권도 워낙 좋기 때문에 요 B급지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저층을 사시는 게 좋겠죠. 층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사시고 토지 지분율이 많은 녀석들을 B급지를 타겟팅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자금력이 많지는 않은데요. C급지는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투자로서는 C급지는 조금 B급지의 성장이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A급지와 B급지만 보시고 C급지는 정말 실거주로 접근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급지가 또 신축들이 많아요. 식사동 주변인데 이 지역 아파트 좀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일산이 아닙니다. 외부인들은 여기도 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 유의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자, 아직도 많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일산 신도시. 자, 분당에 아직도 많은 개발 계획이 있나요? 평촌에, 삼본에, 중동에 아직도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일산 같은 경우 정권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산의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아직도 수많은 일자리와 지역 내 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자립형 동탄이 자립형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 못지않은 자립형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보시고 일산시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 이런 개발 계획들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투자하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똘스의 결론입니다. 일단 일산 같은 경우는 GTX 완전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 접근성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기존의 도로교통 환경이라든가 철도 환경 그리고 지하철 환경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는 교통의 혁신까지 추가하게 되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제가 하남 교산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자료에 써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반대편에 있는 하남 교산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이유 때문에 교통이란 부분. 두 번째는 산업의 혁신. 일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도 산업의 성장 그리고 산업의 개발 그래서 지역 소득의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의 방송 콘텐츠 문화산업 그리고 지식기반센터 그리고 킨텍스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미래의 소득 성장에 투자를 하는 의미로 일산에 투자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의 확장성,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일기 신도시는 바로 일산이기 때문에 도시가 점점 커질수록 일산의 핵심부, 정중앙부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온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또 그만큼 도시가 커진다는 얘기는 난개발에 가까운 주변 지구 단위 개발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새 거니까 혹하고 거기 투자들 하시는데 저는 그럴 바엔 오래된 중심부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년만년 언제까지 일산이 2등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분당 못지않은 금액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다시 높아질 날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크지만 또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너무 일산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그래 우리 일산도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 투자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그래 일산 투자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어.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로드맵을 가지고 본다면 일산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야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는 오늘도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저희가 감해지고 줍줍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요즘 줍줍 분야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만 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은 엄청 많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경쟁률로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힌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줍줍 분양 열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고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한번 따져보고요. 향후 또 줍줍 나올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줍줍 나올 것들 한두 가지 또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들 좀 챙겨서 브리핑 드리고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일산 얘기 주저리 길었는데 여러분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똘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다. 주저리가 좀 많았어. 그치?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